네,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냥 댄스 브레이크를 조져버렸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죠? Hot damn, I love you guys. Yeah. 아, 형 왜 이렇게 신났지? 오늘은 6월 13일 열린 테슬라 주총에서 있던 머스크 형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테슬라 시총이 5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25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추총 내용 핵심만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머스크의 스탁 옵션 대략 56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재승인되었고, 텍사스 본사 이전권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머스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었어요. 다시금 테슬라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 지분이 다시 25%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더 경영자의 리더십에 드라이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려했던 것보다 이 찬성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거진 전체 득표의 80% 정도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세미트럭에 대한 대량 생산 계획이 승인되었고, 사이버트럭이 주간 1300대 생산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나올 것이다 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새로 공개된 테슬라 차량 라인업인데, 아마 이 왼쪽에 천막으로 덮인 모델이 모델 2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로드스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거 벤같이 생긴 거, 이게 아마 로보택시가 아닐까, 그런 추측이 많이들 돌고 있죠. 이거는 8월 8일 직접 확인해봐야 할 내용 같아요. 그 다음 4번 4680 배터리 공장 확장 및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FSD 12.4 버전부터는 이제 핸들을 안 잡아도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레벨 2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곧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여섯 번째였어요. 내년부터 옵티머스 봇 수천 대가 공장에서 직접 돌아갈 예정이다. 이 옵티머스 봇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리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공정의 프로토타입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이 종합적인 능력에서 테슬라 봇을 따라온 로보틱스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려도 될 만큼 정말 이제 압도적인 능력치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회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로보틱스 회사다. 자신은 이 로보틱스 사업 덕분에 테슬라의 시총이 25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고로 이제 25조 달러라고 하면은 한 3경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10배 정도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워낙 감이 안 올 만큼 큰 수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 저것도 뻥쟁이 아니냐, 또 오버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또 찾을 수는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이 로보틱스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에 관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몇백 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직관적인 표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의 ROI, 이 리턴 온 인베스트, 그러니까 로봇 구매 비용을 대략 25만 달러라고 잡았을 때 이 로봇을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이 현금 흐름의 이득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봤을 때 대략 15년 동안 무려 3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면 300만 달러 이익을 번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은 24시간 365일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간 아끼는 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로봇이 사람보다 일도 더 잘한다면, 그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표에는 엄청나게 많은 추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25 트릴리언 달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 가정의 가정을 거듭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말한 25 트릴리언 달러가 아닌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추산한 5 트릴리언 달러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2029년 주가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재미로 봐야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 측의 2029년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대략 2,600달러? 지금보다 거의 15배 이상 오른 확률이죠. 심지어는 이제 베어 케이스로 2,000달러, 불 케이스, 강세 케이스로는 이제 3,100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된다면 이제 350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주가를 산출했느냐? 자, 아주 복잡한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테슬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 상황들을 만들고 그 5,000개 케이스들을 분석해서 아까 말했던 2,600달러의 기대값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어요. 자, 아크인베스트 측이 추산한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은 사실 로보택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테슬라가 발생시킬 매출인데 대략 63% 정도가 로보택시에서 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기차 판매로 인한 매출은 26%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로보택시가 훨씬 더 마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제조는 제조업이고 로보택시는 이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마진율이 뭐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추산한 표를 봤는데 대략 마진율을 70에서 80%까지 범위로 잡아놨더라고요. 뭐 어쨌든 매출은 63% 정도고 이제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에비타는 86%, 전체 기업 가치의 88%는 결국 로보택시에서 파생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보험이나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비중은 뭐 1%,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AI나 로보틱스 부분은 아예 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크인베스트가 추산한 로보택시의 상용화 개시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25년에 일어날 확률이 58%라고 보고 26년에 38%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곧 나온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년 8월 8일 로보택시 발표를 하고 25년에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현재 로보택시 앱까지 이미 나온 상태라고 해요. 뭐 이거 보시면 거의 우버랑 에어비앤비랑 합친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하긴 할 건데 과연 이걸로 언제쯤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규제 등으로 인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회사보다도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성공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실제로 자율주행 누적거리 보면 테슬라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자꾸만 다른 업체가 자율주행 잘하고 있다, 이미 로보택시 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실제 사용 후기나 성능으로 보나 뭐 자율주행 누적거리로 보나 테슬라가 압도적인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운행 마일수인데 FSD를 적용한 테슬라 같은 경우 대략 320만 마일 이 정도를 주행해야 딱 한 건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운전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60만 마일, 그리고 이제 중앙에 로보택시로 유명한 웨이모 같은 경우는 47만 6천 마일. 그리고 이게 압권이에요. 이제 내셔널 에버리지, 그러니까 미국 평균 대략 19만 2천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FSD를 적용한 테슬라와는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거든요.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한다면 결국에 테슬라의 FSD가 인간보다 20배 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의 90% 원인은 바로 인적 요인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나 오류가 만든다는 말이겠죠. 심지어 가장 큰 비중으로는 운전 중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거의 4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쯤에 정부 관계자들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 결국 위험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걸요. 결국 운전대는 기계에게 맡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 상당히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통계상 자율주행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부터 한 달 단위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AI나 기계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겠구나라는 이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언제 바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하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운영될 거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부정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사고는 인간이 내기 때문에 통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석에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안전에 대한 당위성과 인간이 운전하는 대신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이나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효율성, 이런 두 관점을 고려할 때 결국 자율주행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율주행이 안 된다면 아까 아크인베스트가 언급했던 대로 2030년에 300불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럼 일반적인 자동차 업체랑 다른 점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런 사업들을 주가에서 제외한다면 지금 주가도 너무 비싼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총 25조 달러 간다, 이런 머스크의 말들이 와닿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와 테스크는 뭔가 구체적인 걸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리로 올린 주가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제품,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시기가 아닌가. 결국 그게 입증이 돼야 앞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